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사우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원래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이강천 실장님이 억지로 이렇게 찍으라고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우리 학생들도 아마 힘들겠지만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보살펴 주시느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마 같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축되어 계시지만 마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할 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주가 계약이 연기가 됐죠.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제 개인적인 고민도 같이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아이들이 이제 신학기 개강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3주간 계약이 연기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 이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이 3주가 연기된 만큼 그 학사 일정을 그대로 3주를 연기시킬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반대로 두 번째는 3주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수행평가 플러스 그냥 기말고사 1회 시험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아이들의 내신을 평가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용인지역 같은 고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 1회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이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주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입 일정이라든지 특목고 일정도 아마 3주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연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대입 전형 계획 일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립이 되어져 있거든요. 뭐 9월 초에 원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수능 이후에 막 합격자 발표, 그리고 추가 수시 충원 모집,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 기간부터 정시도 가군 나군 다군 이제 전형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일정을 아마 통으로 바꾸기에는 교육부도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첫 번째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약을 3주 연기하되 3주 학사 일정을 연기시키고 여름방학에서 일부 어느 정도 차감을 하고 겨울방학에서 차감을 한 만큼의 수업을 하는 방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게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일정이 불가피하다 판단이 된다면 고등학교나 또는 중학교에서는 두 번 봤던 지필고사,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 진행했던 시험들을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수행평가 플러스 기말고사 1회 체제로만 내신을 합산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 있고요. 이거는 4월 1일 날 되면 전국적으로 학교 알림이 학교 측에서 학교 모든 일정들을 다 공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일정을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이건 아이들이 3월 2일 날 개강을 했다라는 기준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표였는데, 일단 3주가 연기될지 아니면은 이게 뭐 시험 기간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노멀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주에는 보통 반장 선거를 치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떨어지건 붙건 일단 뭐 떨어져서 애들 표현들 하면 쪽팔리다고 하겠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가라. 왜냐하면 내가 나간다라는 거는 아이들이나 또는 내가 선생님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붙고 떨어지고의 이유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웬만하면 나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영통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한 반에 한 3-4명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강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반에 정원이 30명이라고 했을 때 한 25명에서 27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뭐 3명에서 5명 아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좀 팁을 주자면 우리 10명만 섭외를 하자 얘들아. 왜냐면 3명이 나간다고 했을 때 10명이 나를 찍어주고 내가 나를 찍어주면 제가 한 11표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설령 1학기 때 내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1학기 동안 우리 한 10명 정도 아이들 우리가 포섭해보자.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을 열심히 도와준다면 그 아이들이 아마 2학기 때 나를 반장으로 찍어주지 않을까. 제가 반 농담, 반 진담 삼아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반장 선거에 도전해봐라 라는 얘기들을 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하고 세 번째 주가 되게 되면 보통 우리 아이들이 동아리를 가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아리가 좀 재밌는 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동아리를 가입하게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면접은 2학년 선배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가위바위보 연습을 좀 많이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대신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고 면접 준비를 잘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진로나 또는 내 학업과 관련된 학교에서 진행하는 정규 동아리를 꼭 좋은 동아리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부터는 보통 중간고사 대비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포인트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정규 동아리, 즉 우리가 창체 동아리라고도 부르는데 그 창의적 체험 동아리에서 내 진로나 또는 내 학업과 관련된 좋은 동아리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제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보통 4월 마지막 주차에 보통 아이들이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 중간고사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더불어 4월 같은 경우는 과학의 달입니다. 과학의 달에는 보통 학교에서 교내 경시대회로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교내 경시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시대회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내 진로 또는 내 학업과 관련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아이들에게 주안점을 주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우리 중간고사 대비에 대한 철저를 보통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5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뭐 학교별로 이렇게 자체 휴원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끝났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주차 때는 좀 많이 쉬려고들 하죠. 사람이 어떻게 맨날 공부만 하나요? 쉴 땐 또 쉬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5월 달에 보통 수행평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또는 수행평가를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형태로 뭐 2주 또는 3주의 시간을 두고 그걸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대회 같은 경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5월 달에는 수행평가 대비 및 평가에 대한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일단 시험이 없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 시험 준비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마 책도 많이 못 읽었을 거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많이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내가 내 진로랑 또는 내 교과과 관련된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역시 교내 경시 대회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국어, 영어 관련된 경시 대회라고 예를 든다면 뭐 글짓기 대회, 말하기 대회, 뭐 글쓰기 대회, 아니면 토론 대회 같은 경우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교내 경시 대회를 잘 준비하는 과정 역시 학업 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거다. 그래서 5월달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수행평가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독서와 봉사를 꼼꼼히 시간 내어서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6월달이 되게 되면 일단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진 않지만 6월달에 고등학생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게 되는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내 등수가 몇 등이고 내가 학교에서 얼마큼 잘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었지 전국 수준에서 나의 전국 등수를 평가받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전국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범위는요, 고등학교 1학년 개학을 시작으로 5월 과정까지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6월에도 교내 영시대회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말고사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스케줄로 아이들이 6월을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고등학생인 경우 모의고사를 실전같이 수능을 본다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기말고사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시절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달에 보통 7월 첫째 주 또는 6월 마지막 주차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이 기말고사가 끝나가 더불어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그리고 보통 방학을 이제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면 아이들이 보통 풀어져서 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말고사가 끝난과 동시에 내가 미처 시험 준비로 인해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독서 보고서 같은 경우라든지 이 독서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각 교과목 선생님들에게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학 선생님에게 몇 권, 국어 선생님에게 몇 권, 영어 선생님에게 몇 권, 과학 선생님에게 몇 권 이런 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걸 꼭 챙겨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특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각 교과목별로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고 나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하고 예습한 내용에 대한 교과 마인드맵을 정리하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교과 마인드맵을 작성하게 하는데 그걸 전부 출력해서 제가 애들한테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세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뭘 배웠고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학습에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각종 보고서,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제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방학하기 보통 최소한 7일 이전에 제출해라. 왜냐하면 7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 선생님들께서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걸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써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써주지도 않아도 되겠다라는 시간을 확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일주 전에 이걸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종업식과 더불어 방학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선 화면에서 보여드렸겠지만 이게 3주를 딜레이 시킬 것인가 아니면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그냥 기말고사 한 번만 갖고 볼 것인가는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건 각 학교별로 어떻게 학사 일정이 짜지는가에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이제 동아리 활동인 것 같은데요. 이 동아리가 좀 바뀌었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꿈인데 가위바위보에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개질 동아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럴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를 내 진로 또는 내 학업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간다면 그것들이 전부 학생부의 기재가 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율 동아리의 제목을 포함해서 최대 30자 이상 기재하지 못하게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의적 체험 동아리를 좋은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입시의 관건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도 기재해드렸지만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항목이 바로 동아리 활동이다. 이 동아리 활동은 우리가 흔히 학종에서 평가하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모두를 다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좋은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이 동아리는 총 500자를 기재할 수가 있어요, 학생부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동아리는 작년부터 동아리명을 포함해서 30자밖에 기재가 못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의적 체험 동아리 또는 정규 동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동아리는 470자까지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 학업 및 진로랑 연계된 정규 동아리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율 동아리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정규 동아리에서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아리는 참 좋은데 이 동아리는 토론 활동들이 없는 것 같아. 또는 뭐 보고서 작성 같은 기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된다면 부족한 점은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아리를 총 4가지 섹터로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학술 동아리, 진로 동아리, 예체능 동아리, 봉사 동아리, 이 4가지 섹터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동아리들이 학종 평가 요소 때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잘 참조해서 좋은 동아리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규 동아리를 이렇게 선택하라. 제가 이제 꼭 명령조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학술, 예체 또는 봉사 동아리 순서로 제가 이제 가입을 해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 특목고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좋은 동아리들이 많이 개설되어져 있어서 참 학종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는 경우의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신설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신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들이, 이런 동아리들이 잘 안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어디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할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현재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들이 정규 동아리로 편성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아리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진로, 두 번째는 학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학술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 진로 동아리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진로 동아리가 내가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술 동아리보다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에 대해서는 굳이 크게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또는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관련 교과목, 학업 활동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다면 이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는 뭐냐면 각 교과목별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목이라고 한다면 문예, 독서, 논술, NI, 시사토론, 독서토론 등의 동아리들도 국어 교과목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각 교과목별로 학술 동아리를 서포팅 해줄 수 있는 표인데요. 잘 판단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또는 학업과 관련된 좋은 동아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요즘 융합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공학자가 꾸민 학생들, 그 데니송 아저씨 때문에 요즘 들어서 로봇공학자의 꿈을 꾸는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로봇공학자가 꾸민 아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과 또한 정교한 인공지능 로봇 제작을 위해서 뭐 심리학이라든지 경영학 또는 언어학 같은 걸 병행한 융합 동아리를 들어간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는 특목고 입시에서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요소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융합 동아리가 있다면 주저 말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럼 지금까지 1학기에 뭐 월별로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에서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만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의소침에 있지만 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봤어요. 이건 제가 이번 뭐 동영상에서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제가 늘 어떤 교육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학종망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상담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이 5개 교과목에 대해서 철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수, 영, 과, 사는 단위수가 높은 과목입니다. 이 단위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주일에 국어 교과목을 4번 수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국어 교과목은 4단위의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내가 사회를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3단위짜리의 교과목입니다. 즉 국수영과사보다 단위수가 높은 과목은 없습니다.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내가 높은 내신 등급을 평가받는다면 내 합산 내신 등급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왜 국수영과사를 매일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는 수능에 출제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물론 영어는 절대평가로 평가받기 때문에 100점을 받아도 A를 받고 90점을 받아도 A를 받지만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의 경우에는 전부 상대평가, 즉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수, 영과사를 닥치고 공부해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주고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계획을 짜놓지 않고 공부를 해요. 계획을 짜놓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학원 숙제 중심, 특히 수학 또는 영어 과목 중심으로 편식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면을 갖고 건물을 짓는 것과 설계도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짓는 것은 나중에 건물을 다 완공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울기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내가 오늘 예를 들어 5시간 공부할 거다. 그러면 적어도 10분 정도는 내가 오늘 공부를 어떤 교과목을 어떤 뭐 분량 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올해 2월 13일 날 작성했던 1일 학습 계획표였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영어 교과목 구문 독해를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오늘은 풀이만 하겠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과학을 자습서를 보는데 1학년 아이가 자습서를 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아이는 2학년 교과목을 이미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선행학습을 한 거죠. 58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강의를 듣고 교과 마인드맵을 통해 노트북에 정리를 하고 풀이, 채점, 오답, 그리고 교과 마인드맵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재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국어, 이것도 역시 2학년 교과목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선행학습입니다. 4에서 15페이지까지 풀이, 채점, 오답. 그 다음에 수학 서술형 문제를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풀이, 채점, 오답 하겠다라고 기술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역사, 자습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년 과정이었겠죠. 105에서 107페이지까지 풀이, 채점, 오답. 그래서 오늘 총 공부하는 시간이 7시간이고요. 오늘 공부하는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도 사회에 들어가니까 국영, 수사과를 전부 공부한 1일 학습 계획표가 될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이렇게 시간 단위로 짜는 건 반대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추천할 방법은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내가 풀이만 할 건지 오답까지 할 건지 채점까지 할 건지 이걸 기재하라고 한다면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내가 오늘 7시간 계획을 짰으니까 7시간 딱 끝나면 아이들은 내가 오늘 계획한 걸 끝내지 못했더라도 시간에 의해서 그냥 덮게 되는데 이렇게 분량 단위로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30분만 더 하면 오늘 계획한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7시간이라고 기술은 했지만 실제로 7시간 반 또는 8시간 이상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짜는 건 제가 반대하는 경우고요. 어떤 분량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기술하고 우리가 학습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부를 벼락치기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공부법은요. 하루에 3시간씩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게 3년을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공부해도 서울대학교 의학과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일 꾸준히 엉덩이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키워주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이드해 주시고 또 학생들 또한 엉덩이 무겁게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학원을 하는 학원장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뭐 원장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 선생님이 출제할까요?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할까요? 네,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당연히 출제하시죠. 그러면 학원 수업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학교 수업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보통 수업 시간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거 시험에 출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던 아이들은 문제 없이 풀어내는가 반면에 학원에만 이렇게 의존했던 아이들은 분명히 학교에 가서 자겠죠. 선생님께서 분명히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원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선생님께서 예상 문제 주시는 거 중심으로 풀다 보면 절대로 좋은 학업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받고 열심히 예복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올해부터는 저 온라인 강연 이렇게 짤강 형식의 교육 동영상을 좀 많이 찍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학종망 수업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제가 교육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머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는가 반면에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풀어지시는 경우가 엉망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학종망을 통해서 4회차 교육을 해드린 건 기본 베이스는 유지하되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번외편의 형식으로 반드시 그 시기마다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각 대학별 전공 학과에서 제가 학과 자료 48개 만들어서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면 각 학과별로 제가 짤강 형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굳이 저 찾아오셔서 저 귀찮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
제가 어떤 내용들을 강조했고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실 수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 교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